나를 바로 세우고 너와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가는 풍요로운 우리의 삶. 인문 도서로 함께 고민하고 더불어 나누면 배움은 더 즐거워집니다.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학문, 인문학. 인간을 위한 학문, 인문학. 언어, 언어학, 문학, 역사, 법률, 철학, 고고학, 예술과 같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우리는 인문학이라 부릅니다. 왜 이 학문들이 인간을 사랑하는 학문이라는 인문학에 속하게 되었을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한편의 문학 작품 속에서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 가치를 알 수 있는데요. 문학은 작품 속의 인물, 배경, 사건을 통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게 되죠. 작가가 독자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를 알아가는 것,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 문학은 인간이 가장 중심이 되는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학은 인간이 살아온 생활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 사회의 변화, 조상들의 사상, 문화 등을 다루는 학문이죠. 사람들은 역사를 공부하면서 과거의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함께 알게 됩니다.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사람들이 살아야 할 태도, 방안을 찾게 됩니다. 철학은 인생에 대한 학문으로 불립니다. 인간은 무엇을 어느 정도로 알 수 있는가 하는 삶에 대한 탐구는 모두 철학의 대상이 되는데요. 자연이나 사회 속에서 인간이 지혜를 탐구하고 지식을 얻어가는 과정에 대한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문학, 역사학, 철학. 인문학의 중심이 되는 세 학문 외에도 사람이 우선시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문들은 모두 인문학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인문학. 어떤 연구와 학문이 인문학에 포함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인문학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 소식과 관련해서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과학기술의 혁명은 우리 사회를 미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과학으로 쏠리면서 사실상 인문학은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과학, 기술과 관련된 분야가 성장하면서 관련 직업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학에서도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인문학 관련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래도 과거 시대만을 배우는 건 요즘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요. 인문학은 과거만을 배우는 학문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무엇이 제일 중요한 건지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돈이 많이 되느냐의 문제만 따지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 역시 사람들이 만든 것에 불과한데 사람 근본의 문제를 모른 척하니 대한민국 국민 행복도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자살이나 우울증 같은 극단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모두 사람을 연구하고 사람을 고민하는 학문들이 쇠퇴해서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지, 어떤 삶이 잘 살았다고 하고 말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간 너무 물질적인 것만 목표로 달려온 것 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문학이 사라진 이유를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 정보통신, 과학기술의 혁명 속에서 일어난 부작용이 아닐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어떤 발전도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란 겁니다.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인문학을 배워야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인문학 자체가 너무 어렵고 다가가기엔 멀게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는 인문학을 일상과 달라서 어렵게 느껴지고 주눅이 든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사실 인문학은 우리 생활 속에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사소해 보이는 우리 생활이 인문학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어볼 친구들도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나쁜 사람일까? 나는 왜 불안함을 느끼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죽는다는 것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은 영원할까?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을까? 왜 일을 할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친구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 누구나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삶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것 자체가 인문 정신이자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답에 대한 힌트를 역사에서 가져올지, 문학에서 가져올지, 아니면 예술에서 가져와 나름의 답을 하는 게 인문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누구나의 삶 자체가 인문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전을 통해서 우리는 인문 정신을 함양할까요? 고전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고전은 우리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 집에서 고전책을 읽어봤는데 재미없고 지루했어요. 고전은 학교에서 배운 것 같긴 한데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어요. 밤에 아빠가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는데 이해하기 어렵고 좀 지루했어요. 인문학은 우리 삶의 밀착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상의 잡다한 사건들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 속에서 그 일상을 만들어내게 하는 본질을 찾아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고민의 과정에서 우리는 인문학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분석하고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본질을 찾아내면서 우리는 삶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누구에게나 처음부터 쉽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러한 연습의 과정에 인문고전이 있습니다. 사람의 근본이 시대와 인종을 넘어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고전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변함없이 읽을 만한 가치를 지닌 책입니다. 오래된 글이 무조건 고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읽으면서 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을 통해서 삶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이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전을 읽으면서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과 가치가 담겨 있는지, 우리 삶이 가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하는 것이 고전으로 공부하는 인문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한 인문학. 고전 속에는 우리가 절실하게 찾기 원하는 질문의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진짜 나를 찾아가는 가치 있는 여행입니다.